지금 이혼을 이제 준비하고 계신 상태에서 옆에 또 내담자께서는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었던 거는 저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싶은데, 결혼도 잘했고 이혼도 잘했다. 맞아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은 세상 사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돌아보면 이혼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그 또한 나의 소중한 경험이었고 인생을 공부하는 한 과정이었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보면 이혼도 잘했다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자식 때문에 힘든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자식 낳은 것도 잘했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아이 때문에 계속 경계에 부딪히지만, 아이 낳은 것도 잘했고, 네가 내 자식이었던 것도 잘 됐고, 네가 지금 이 상황에 엄마랑 같이 존재하는 것도 잘 됐다. 나는 그 마음을 내면 자식에게 어떤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결혼을 통해서 뭔가를 대가를 바라고, 또는 이혼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또는 자식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통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성내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근데 이혼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혼도 잘했고 라고 여기서 마음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우울증이 걸리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의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고 할 정도로 괴로웠단 말이죠. 그 과정이. 20대에 이혼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그 결단을 내리고, 그리고 엄마가 항상 자식 자랑하고 우리 자식은 항상 이렇게 잘하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본인이 괴로웠던 거거든요. 내 이혼을 떠나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 이게 첫 번째, 부모를 바라보는 바깥의 시선이에요. 내가 부모님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는. 그리고 두 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뭐예요? 남들이 내 삶을 살아주진 않거든요. 말 수근수근 하는 거는 그거는 몇 번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참고 평생을 살아간다? 그 고통은 누가 감내해요? 안 그래요? 인연이 되면 헤어질 인연이라면 헤어지는 게 맞고, 만약 이혼을 안 하는 과정에서 헤어지지 못할 인연이면 계속 살게 될 거예요. 근데 물 흐르듯이 이혼이라는 시절이 찾아왔으면 그 인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했다, 이 마음을 내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삶도 잘하는 삶으로 이어져요. 내 자식이 아까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 보고 휴일에 놀고 있는데, 휴일이면 좀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휴일인데 좀 쉬어, 잘했다, 그래 푹 쉬어, 스트레스 많이 받았지 일주일 동안, 잘했다 하면 월요일날 아이가 잘하게 또 학교 생활을 이어가고 학원 생활을 이어가요. 근데 아이한테 그런 말을, 스트레스 받는 말을 엄마가 탁 해버리는 순간 자식도 스트레스 받는 휴일을 보내고 월요일도 그렇게 시작해요. 아까 이게 뭐냐? 결혼도 잘했고 이혼도 잘했다. 지금 여기 이혼을 준비하는 분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으면 자녀 없어서 또 고맙고, 맞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이는 또 하늘이 내려주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또 인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또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신 또 분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 인연이 계속해서 이어가기 때문에 어찌됐든 두 분 다 자녀가 없는 것에 또 감사한 면을 또 생각을 하면 좋고, 이렇게 모든 것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드시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왜냐? 아버지가 큰 고통 없이 빠르게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저번에도 여기 이제 5년 동안 요양원에서 보내가지고 3년 동안은 본인이 집에 대소변 맞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2년 동안에 치매 때문에 또 요양원 보내서 돌아가셨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망하는 마음도 많이 일어나고, 돈은 돈대로 다 아버지 이제 병 수발에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빈털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감사한 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버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았고,
긴 고통 없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아버지 참 감사하네, 참 고맙네, 이 마음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가 보고 얼마나 또 아이고 우리 자식 참 성숙하다 고마워하겠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생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현존하는 거예요. 그때는 결혼한 게 또 고맙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있는 대로 또 고맙고, 없으면 없는 대로 고맙고, 이혼을 했으면 이혼의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어서 또 감사하고, 지금은 이걸 또 여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또 명상과 마음 공부를 통해서 생겨버려서 감사하고, 나 이혼했어. 뭐 마음에 살아보니까 또 내가 좋은 경험했지. 인생이 참 이렇게 한번 결혼해보고 이혼해보니까 더욱더 마음이 성숙해지고 참 좋은 것 같아. 그래, 후회한 적 없어. 후회한 적이 없어. 그때 당시에는 좀 힘들었던 점도 있었지만 돌이켜보면은 인생의 모든 시절의 경험이었어. 그 경험을 안 했다면 내 인생의 이 시선을 바라보는 이 시선들이 좀 많이 좁아졌던 것 같아. 한 사람을 이해하고 사는 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 나는 그 공부를 지금 하고 있어. 열심히 또 세상 살아가 보는 거지 뭐.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손가락질 예를 들어서 막 야 이혼했대 이러서 하면 이 사람한테는 완전 배울 게 있네. 이 사람은 다르구나. 그걸 자꾸 숨겨. 예 죄송해요. 이게 무슨 굴욕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은. 그래서 내가 당당하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도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상대방에게도 상대방이 그걸 보고 느끼는 거예요. 와, 절대 여러분은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자식이 있든 자식이 없든 결혼을 3번 했든 성소수자든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분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세상에 어디서나 있어요. 그건 영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지구에 어느 정도 다 있어.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살아도 10명 중에 2명은 질투를 해. 너무 질투를 해. 또 이혼을 해도 다 이해하는 사람이 8명 있다도 2명은 또 옆에 뒤에서 험담을 해. 저도 똑같아요. 하루에 1500개 댓글이 다니고 그 중에 손가락질하고 저기 뭔데 저렇게 짓기 샀노 저렇게. 이상한 거 덮으시고 똥산 바지 입고 뭐라고 지가 뭔데 저렇게 깨달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새파랗게 젊은 놈이 댓글 달려. 근데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어떡하겠어. 죄송합니다 할 수도 없는 거잖아. 만날 수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를 알고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해주고 소통이 되지. 근데 내가 그러나 한 10사람 중에 2사람, 이게 8대2 법칙이거든. 10사람 중에 2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설득하면서 살래. 8사람 무난하게 사는 사람 보고 살래. 8사람 보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에너지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나의 어떻게 그만큼 나에 대한 의미를 모르고 나에 대한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경우, 그런 사람이 10명 중에 2~3명은 있을 수 있어. 근데 10명을 했으면 한 7명은 그래도 감사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10명까지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정치는 더 하죠. 대통령 지지율 보세요. 60% 했다가 40% 했다가 그래도 대통령 되잖아.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가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눈치 보면서 합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전화하는 사람 딱 보면 10명도 잘 안 돼요. 업무 전화 가끔씩 받는 사람 말고는 친하게 소통하는 사람, 가족 말고는 10명도 채 안 돼요. 전화번호 수천 개 있어도 소통하는 사람 그렇게 인생에 관심 별로 없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부고장 받으면은 이 사람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지. 그래서 인연에 너무 마음의 에너지를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물 흐르듯이 이렇게 살아가시고, 금강경에 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응무소주 뭐라고요? 이생기심. 그렇죠. 이생기심. 그게 뭐냐면은 마땅히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라는 뜻이에요. 결혼했다고 머무른 바 없이 마음 내고, 이혼했다고 머무른 바 없이 마음 내면 돼요. 자식이 내 마음에 힘들게 해도 머무르는 바 없이 마음 내면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보답 안 하더라도 머무는 바 없이 마음 내면 돼요. 여기서 머무는 바 없이라는 것은 상을 내지 말고 마음을 낸다는 것은 먼저 감사하다, 고마운 마음 내라는 거예요. 머무는 바 없다는 것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셨고 이혼한 분은 이혼한 분이고, 마음을 낸다라는 것은 감사한 마음을 낸다. 그런 마음으로 수행정진 같이 함께 부지런히 또 한번 재밌게 해봅시다. 이제 암을 발견하고 지금 투병도 하고 있고 항암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암세포는 어디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 5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깁니다. 우리의 몸에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도. 근데 그것을 잡아먹는 경찰 같은 역할을 하는 세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백혈구가 항상 그 아이들이 오면 잡아먹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암세포는 매일매일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백혈구가 그 작용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스트레스를 받을 때예요. 내 몸과 마음이 스트레스를 받든가 지나치게 피곤하든가 마음이 힘들 때 백혈구가 제대로 암세포를 잡아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증식을 하고 전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 자꾸 웃고 즐거운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라. 물론 그게 힘들죠. 당사자가 돼보면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게 힘들죠.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제는 조금 이게 다 내 거구나. 내 안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남편 탓도 아니고 돈 탓도 아니고 인생 탓도 아니고 다 내 안에서 이게 만들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시계를 만든 자가 시계를 고칠 수 있듯이 내가 만든 내 마음의 병을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 내면 그때부터 빠르게 이게 좋아져요. 근데 병이 왔을 때 내가 자꾸 세상 탓하고 주변의 배우자 탓하고 자식 탓하고 자꾸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는 아주 좋은 기회죠. 병고라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그리고 사람이 질병이 오면, 병이 오면 사람이 욕심이 사라져요. 그동안 살았던 것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되고 마음이 유순하게 바뀝니다. 착하게 바뀌어요, 사람이. 큰 병이 사람을 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게 돼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인연이 되어서 이게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일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다 되돌아가게 되잖아요. 떠나게 되잖아요. 이 인생 소풍길에 그래도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 가지며 살고, 떠나는 데는 순서가 없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그래서 큰 사고 없이, 교통사고 없이, 요즘에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자연재해 때문에 또 세계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지금 전쟁 때문에 몇십만 명이 죽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거 보면 내가 참 그래도 이 세상에 이렇게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나서 큰 걱정 없이 그래도 잘 살았다, 감사하다, 이 마음을 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